안녕하세요.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자동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만 보셔도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부과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텐데요. 저는 그렇습니다. 단연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미국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. 미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해요. 제조업이 무너졌다라는 얘기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. 미국이 당연히 뭐 인건비도 그렇고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바로 옆에 이제 뭐 북미 쪽으로 넘어가면은 관세 없이 이제 장벽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멕시코랑 캐나다에 좀 공장을 많이 지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재밌는 게 한국 GM 있죠. 대우자동차로 이제 가져간 이제 GM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양 어느 정도가 우리나라에 판매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제 주변에 그 쉐보레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뭐 있긴 있어도 굉장히 극소수고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도 길거리에서 잘 안 보이는 게 쉐보레 차예요. 그러면 이 차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. 분명히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.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생산은 분명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한 달에 그래도 4만 대 이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로 가느냐? 90%가 미국으로 갑니다. 그러면은 GM에서 생산하는 이 물량을 다 때려 맞는다라고 보면 돼요. 한 달에 4만 대 가까이를 적어도 3만 5천 대에서 4만 대 정도를 미국에 가서 관세를 맞아야 되는 건데 이게 가당키나 하냐 이거죠. 우리나라에서 그럼 얼마나 파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작년에 GM에서 수출한 게 한 50만 대 전후 뭐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런데 이 현대차에서 수출한 게 뭐 한 80만 원 좀 넘죠. 그리고 기아에서 수출한 게 79만 대 정도인데 둘이 합쳐서 80만 대 좀 넘어서 뭐 간다라고 치면은 161만 대 정도라고 하죠. 그렇게 치면은 여러분들 이 GM에서 생산되는 게 3분의 1 조금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. GM에서 수출되는 게. 그러면은 현대차, 기아차가 맞는 만큼의 어느 정도는 이제 그 GM에서 맞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거를 보셔야 돼요. 자동차 관세를 시행했는데 우리나라 뭐 미국 수출액이 347억 달러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.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많이 팔고 있냐면 일본이 8.2%인데 우리가 8.6%예요. 그 미국에서 평판 좋다는 일본보다 우리가 자동차를 더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자동차 이제 글로벌 판매량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부담이 되느냐, 일본만 부담이 되느냐라고 보면은 여기 보세요. 생산 기지 역할로 해서 이제 멕시코가 들어가 있고 밑에 캐나다가 들어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멕시코에서 캐나다에서 누가 생산하겠어요? GM, 포드, 스텔란티스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도 일부 여기서 생산을 할 거고 일본이나 이제 유럽 국가들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피해는 미국 기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작년에 뭐 160만 대 정도라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플랜트 풀캐파로 다 생산하면 이제 뭐 30만 대 정도 된다라고 해요. 그 현대차, 기아차가 6대 4 정도 된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뭐 현대차가 뭐 18만 대고 기아가 이제 한 12만 대 정도 되겠죠. 그래서 요 정도 이게 풀캐파입니다. 다 생산을 했을 때 이고 풀캐파를 돌리느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현대차 엘라바마가 뭐 35만에서 36만 대 정도 생산한다라고 하고 기아 조지아가 이제 35만 대, 몬테레이가 30만 대. 몬테레이는 이제 멕시코죠, 멕시코. 예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기아가 정말 풀캐파로 다 생산해서 왜냐면 차 종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풀캐파 생산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럼 기아가 거의 뭐 60만 대 가까이를 생산할 수 있고 여기 메타플랜트에서 뭐 한 1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65만 대에서 70만 대 정도 요 정도가 추정치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80만 대 좀 못 팔았는데 올해 관세 때문에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80만 대 전후가 작년만큼 뭐 선방하고 빠르게 이제 관세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80만 대 팔린다라고 하면은 기아는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20%대 정도
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70만 대는 요금 높게 잡은 거니까 20%대 한 25% 전후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뭐 추정치가 이제 그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,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35에서 40% 전후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건 뭐 자세한 거는 이제 현대차 관계자분들이 제일 잘 아시겠죠. 그래서 추정치는 이렇게 지금 증권가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동차주 이제 말씀을 드릴 때, 뭐 2차 전지주 때도 제가 2차 전지주보다 조금 더 빠른 건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저는 2차 전지도 올해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 말부터는 이제 뭐 관심 가져야 되고, 지금부터도 바닥은 찍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자동차가 조금 더 빠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9만 원 아래에 있는데, 저는 이거 과거부터,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 종목을 최근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뭐 15만 원 뭐 구간 이렇게 있을 때부터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거 현대차는 뭐 25만 원 넘어서 뭐 30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고, 기아 같은 경우는 뭐 15만 원 가도 이상할 게 없다, 12만 원 아래 있을 거 아니다라고도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, 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좀 인기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뭐 2022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, 그 중에서 저는 뭐 현대차 당연히 지금 가격은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. 뭘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가격이고, 기아 같은 경우, 네,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뭐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해외 생산 전진 기지도 좀 많이 있고,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현대차 지금이야 뭐 구분이 없지만, 현대차는 원래 세단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되기 시작해서 이제 기술력을 발전시켜서 올라온 거고, 기아 하면 생각나는 거 저는 과거에 모닝 같은 경우가 생각나고, 소렌토, 카니발 뭐 이런 쪽이 많이 생각나거든요. 잘 보면은 세단보다는 이런 경차라든지 아니면 SUV, RV 같은 실용성 있는 차를 이제 주력으로 삼는다라고 보면은, 해외에서는 이게 분명히 통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말씀을 제가 2009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, 실용성으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통하는 걸 쓱 봤더니, 아무리 현대차 브랜드를 밀어도 기아가 현대차 못지않게 많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느끼실 겁니다. 그렇다라면 기아의 이 실용적인 이 자동차 생산 능력, 이런 기술력 같은 부분을 우리가 뭐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어차피 같은 기업 아닙니까? 현대차 그룹에 소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기아의 이 밸류를 저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고, 왜냐면은 국내 시장은 한정돼 있지만 해외 시장 우리가 점점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내는 어차피 현대기아차가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가 이제 그동안 밸류가 낮았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, 지금은 뭐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저는 물론 기아를 조금 더 좋게 보니까 이런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어, 부품주 같은 경우를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우선은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동행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25만 원 아래 있다 이제 쓱 회복했는데, 이런 거 뭐 움직이 뭐 괜찮다. 근데 저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움직일 수는 있고 한데 좀 무겁다 보니까, 뭐 기아차를 사는 거 아니면은 부품주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제일 만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. 만도가 또 다행히 지금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좀 가격 저렴한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36,000원 회복되는 이 구간부터는 조금 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만도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뭐 천천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. 만도는 이미 2003년부터 뭐 해외 진출해 있었습니다. 엘라바마에 2003년에 진출하고 2012년에 조지아에 진출하고 뭐 2015년에 뭐 살티오 멕시코 쪽에 진출하고 해서 뭐 미리미리 진출해서 뭐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, 뭐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제동 시스템이랑 조향 시스템, 그리고 뭐 서스펜션 같은 경우 뭐 다 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에도 이제 조향 장치 제공하고 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죠.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아유 나는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안정적인 종목인데, 나는 이런 거보다 그래도 부품주 할 거면은 좀 멋지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, 이제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만도 못지않게 좀 일찍 미국에 진출해 있던 기업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제가 현대기아차 얘기하면은
부품주 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성우하이텍, 화신, SL 이게 세 종목이 가장 뭐 대장으로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5,500원 지금 회복돼 있는 이 구간 이렇게 회복됐다가 한 번 더 이탈 그리고 회복되는 요 구간 정도가 아주 뭐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성우하이텍 제가 볼 땐 타이밍이 좋지 않나 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화신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요즘엔 뭐 화신이 먼저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화신 같은 경우는 7,000원 구간 이렇게 탁 터치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기존에 10,000원 구간 근처 갔다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죠. 그래서 뭐 힘을 한번 쏟아내고 매집 구간까지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최근에 매집을 좀 열심히 잘 해놔가지고 지금 10,000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확실한 이런 협력사들 있죠. 그래서 뭐 셰시랑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 같은 경우를 공급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저쪽 이제 뭐 공장이 이제 가동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메타플랜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폭발적인 이제 수요가 또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. 이제 판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또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램프 쪽에 SL 같은 경우 보시면 되겠죠. 이게 현대차그룹에도 이제 당연히 공급을 하는 거고 BMW랑 특히 GM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SL 같은 경우 이제 그 뭐 한국 GM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뭐 이 관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올라갔다 쓱 밀려 내려왔죠. 오히려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구간이라고 봅니다. 사실 방송에는 제가 나갔을 때 이 구간에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이제 목표가 이제 한번 들어가고 저항 구간 들어가고 다시 한번 이제 눌린 구간에서 또 다시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기에는 뭐 아주 뭐 적당한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 또 우리 같이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들 제가 과거부터 아진산업도 많이 말씀드리다가 예, 그 작년에 잠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부 사정으로 거래 정지가 살짝 돼 있었는데 그 후에도 뭐 크게 이제 개의치 않고 이제 좋은 모습 다시 한번 뭐 보이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극복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엔 4,500원 저항받고 밀렸는데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을 물량을 해소하고 최근에 좀 휴식 구간을 좀 떨쳐낸 다음에 이 휴식 이후에 지금 매집이 한 번, 두 번 들어와 있죠.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거래대금 터지면서 3,000원을 돌파 시도한다라고 하면 3,000원 넘어가면서부터 또 한번 멋지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요. 뭐 체크하시고 메타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반 진출한 1호 기업이죠. 이제 그 현대차 기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편안할 것 같아요. 뭐 기아 뭐 미국 법인의 무빙 파트 기본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차체랑 뭐 전장 부품 뭐 여러 가지를 공급하던 기업 다재다능한 기업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미 한번 뭐 튀어오르긴 했는데 이런 종목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쪽이 조지아의 이제 전기차용 범퍼랑 외장재, 내장재 쪽 공급을 하면서 이제 국채과제에도 이제 CNT 도전제 기반으로 EV용 저전력 복합 소재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후에 테슬라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대감도 모으곤 했었는데 사실 먼저 이렇게 올라온 거는 탈플라스틱 정책 얘기 나왔었죠. 그러면서 정책에도 이제 관련돼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거 하나씩 나오면은 이슈가 될 때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친환경 쪽으로 정책이 하나 나왔죠. 그래서 뭐 한번 이제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려와 줄지 모르겠죠. 2,750원 이하를 준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인 거고요. 너무 강해가지고 안 준다라고 하면은 3,000원 돌파할 때 뭐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부품주들 뭐 현대공업도 있고 많잖아요. 그 뭐야 세종공업 이제 기존에 이제 세종공업이었다 이게 이름 변경된 게 제가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. SJG 세종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이나 뭐 현대공업 전통적인 종목들 많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서현이와도 있고
종목이 많습니다.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오래된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도 그렇잖아요.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후발주로 올라온 종목들까지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슬슬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으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동차주는 저는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, 지금까지. 지금 이제 뭐 관세 때문에 밀리건 뭐하건 대신 이게 빠르지는 않고 이제 주도주가 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.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정도는 쌀 때 사고 이제 비쌀 때 좀 올라왔을 때 단기 급등했을 때 좀 팔고 이거 트레이딩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뭐 편안한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 AI나 이런 거는 한번 올라갔다가 오래 쉬고 하니까 그런 부분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로 이제 타이밍마다 이제 같이 순환하면서 트레이딩하기 딱 좋으니까 자동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까지 현대기아는 뭐 당연히 뭐 중장기로 보는 거고 모비스나 이런 건 중장기 보는 거고 부품주 같은 경우는 타이밍 맞게 움직일 때 한 번씩 트레이딩하면은 적절히 여러분들 원하는 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원하는 섹터나 종목들 있으면 말씀드렸듯이 요 위에 있는 번호 쪽으로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확인을 합니다. 댓글도 저희가 보기는 보는데 댓글 같은 경우 영상이 넘어가면 새로운 영상으로 넘어오잖아요. 언제 그 다시 저 뒤에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확인을 못하거나 하면 여러분들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로 소통은 깔끔하게 하는 게 좋죠.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다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슬슬 이제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개편이 좀 밀려서 제가 빨리는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주말에도 그러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뭐 올려드리고 시간 안 될 때는 시간을 따로 내서 잠을 줄여서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같이 유튜브 만들어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뭐 시간 될 때마다 또 이렇게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뭐 원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그 문자로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로열루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